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4일 저녁 9시 52분입니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강남갑 출신입니다. 이 김여정의 협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해야 할 입장문을 태영호 의원이 대신 발표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발표할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상의 명문이 없습니다. 아주 점잖게 외교관으로서의 격을 지키면서, 외교관 출신으로서, 그리고 남북을 잘 아는 입장에서 선 이 입장문은 명문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남북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국익과 국격과 국민을 지킬 것이냐, 마치 태영호 씨가 대통령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중간중간에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여정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암시하고 군사도발 가능성을 거론했다. 김정은 정권의 대남 대미 협박은 과거보다 그 강도와 속도가 과해지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아마도 평화 무드를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안간힘 쓰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저자세를 국가 전체의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 체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폐쇄적 국가 북한의 착각이다. 내가 지난 4년간 지켜본 대한민국은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의 정책의 흐름을 바꾸고 국가 운영의 방향을 바로잡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국가이다. 김정은 정권은 대한민국이 북한 체제처럼 정부가 결정만 하면은 모든 것이 되는 국가가 아니란 걸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태영호 씨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정권이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아니다는 겁니다. 민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걸 오판하면은 김정은이가 죽는다, 이런 경고입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김정은 정권의 무례함이 도를 넘었을 때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올 것이다. 그런데 전시 상황도 아는 시기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재산 몰수, 군사적 도발까지 저지른다면 이를 이해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저자세는 국민 가운데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북한도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질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분명히 예상할 것이다. 남북한 모두의 치명상을 예상하면서도 벼랑 끝에 함께 서자는 김정은 남매의 속내는 뻔하다. 남북한 긴장을 고조시켜 코로나 사태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면서 미국 대선 전까지 미북 관계에서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추후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무기 실험으로 나가려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은 이제 이런 구태한 행태를 그만 멈춰야 한다. 내가 북한 외무성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북한의 패턴이나 행태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북한도 이제는 과거의 국제정세와 상황이 아니란 것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대로 나가면은 한국 국민들이 화를 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먹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럼 자충수가 될 것이다. 각오하라, 이런 뜻이죠. 지난해 미국 법원은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몰수해도 좋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박 매각 금액은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석방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유가족과 2001년 북한 감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유족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베를린에서는 북한 대사관이 현지 기업에 임대해준 대사관 건물을 압류하여 운영 수익을 북한 인권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법적 움직임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북한도 개인 재산권을 보장하는 각종 유엔 인권 협의 서명국이다. 북한이 강제로 우리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쓸어버린다면 국제기구와 국제법을 이용해 해외 북한 재산을 동결, 압류, 매각할 수 있는 소송, 결의안 상정 등 법적 투쟁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해외 재산을 압류하겠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파탄에서 구원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했다. 이제는 대북 정책에서 원칙과 중심을 잡을 때가 된 것 같다. 김정은에 대해서 한번 비판을 한 다음에 다시 문재인 정권의 궤도 수정을 점잖게 요구하고 있는 태영호 씨의 이 입장문은 상당히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달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 이상 약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부추기는 촉진자가 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속임수만 써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미국 홀로코스트 박물관에는 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과 불의를 반대하여 행동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글이 곳곳에 있으며 박물관 출구에는 불의는 그것을 반대하여 행동할 의지를 보일 때만 극복할 수 있다고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좋은 말이네요. 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불의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불의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그 불의가 없어지는 거지, 소극적으로 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위선이란 겁니다. 공산당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짓 선동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충고입니다. 최근 흑인 사살 사건 이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정의 없인 평화도 없다, No Justice, No Peace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머지않아 우리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참가하게 된다. G7 정상들은 우리 대통령이 남북 평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해법을 주시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눈치만 보지 말고 G7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대한민국의 품격에 맞게 북한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여 정의로운 중재자 역할이 필요한 때이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북한과 함께 떨어질 것인지, 평지로 끌어올려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 것인지 문재인 정부가 결정해야 할 순간이 임박해 오고 있다. 2020년 6월 14일 벼랑 끝에 서 있는 북한과 함께 떨어질 것인지, 동반 자살할 건지, 아니면 북한을 벼랑에 세우지 말고 평지로 끌어내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면 해보라 하는 이 태영호 씨의 점잖은 충고에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응할 생각이 있는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태영호 씨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자칫 놓치는 것을 이분이 보는 것 같아요. 즉, 대한민국이 그래도 저력이 있다, 정권이 힘이 센고 총선에서 압승했다고 해가지고 막 나가지만은, 그러나 국민이 뒤에 지켜보고 있다, 국민도 인내에 한계가 있다.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계속 김정은에게 짓밟히면은 국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드러내버리든지, 이런 정권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고 해가지고 정권과 국민 사이에 엮여있는 끈을 잘라버리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민이 집단적으로 화를 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생명, 재산, 자유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김정은에게 갖다 바쳐질지도 모른다 했을 때 과연 문재인을 계속 따라갈 것이냐, 국민이 크게 한번 화를 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뭐래도 김정은이는 썩은 새끼줄입니다. 썩은 새끼줄에 너무 많은 사람이 매달려 가지고 한 사람이만 매달려도 떨어질까 말까 조심조심 하는데, 문재인 씨를 비롯해서 이해찬 뭐 여러 사람이 지금 이 김정은이라는 썩은 새끼줄을 잡고 인수봉을 오르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경쟁하고 있습니다. 썩은 새끼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은 무슨 보조자일이라도 가고 있어야 되는데, 보조자일도 마련하지 않고 썩은 새끼줄에 집권 여당 정권, 여기에 국군까지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국군은 절대 썩은 새끼줄을 잡으면 안 됩니다. 미국의 장성들을 보십시오. 트럼프가 헌법 위반하려고 하니까 일제히 들고 일어나 가지고 트럼프의 행동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역
합참의장, 국방장관까지나 쓰고 있는 이 마당에 대한민국 국군도 문재인 정권과 동반 자살할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헌법 제5조 읽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임무입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은 준수된다고 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의 최종 보루는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군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주적 김정은 앞에 무릎 꿇리려고 할 때 거기에 저항하라는 뜻입니다. 국군이 헌법을 파괴하려는 대통령에게는 반드시 저항을 해야 된다는 그게 헌법 5조입니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헌법 제7조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또다시 국군의 임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건국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 위대한 군대를 대표하는 정경두 국방장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김여정의 욕설을 듣고 기분이 좋습니까? 국군 호국 영령 저 현충원에 묻혀 있는 분들 두렵지 않습니까? 태영호 씨의 이 아주 경우 바른 좋은 글을 문재인 대통령, 정경두, 이해찬 좌우를 떠나서 한번 읽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